3점 수능 테스트 1번 그림은 허블의 은하 분류 체계에 따라 외부 은하를 분류한 결과이다. 허블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전자기파인 가시광선으로 외부 은하를 관측해 가지고 그 모양에 따라서 크게 두 그룹으로 규칙적인 모양을 하는 은하하고 불규칙한 모양을 하는 은하 이렇게 두 그룹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규칙적인 은하 중에 나선팔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선팔 없이 타원 모양으로 생긴 은하를 타원 은하, 나선팔 있는 은하를 나선 은하라고 구분했고, 나선 은하는 다시 중심부에 막대 모양의 중심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없으면은 정상 나선 은하, 있으면은 막대 나선 은하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상 나선 은하 중에서 이 나선팔이 휘감긴 정도에 따라서 다시 또 세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도 그 나선팔이 휘감긴 정도에 따라서 다시 세분을 합니다. 이 은하, 허블의 은하 분류 체계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 고르기 1번 다양한 파장 영역에서 관측한 결과를 이용한 게 아니라 가시광선 한 파장 영역, 가시광선 영역 한 파장 영역에서 관측한 결과만을 가지고 모양에 따라 분류한 거죠. 1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A와 B를 구분하는 기준은 성합물질의 존재 비율이다. A하고 B를 구분하는 기준은 모양의 규칙성이 있느냐 없느냐지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C는 편평도에 따라서 E0부터 E7까지 세분화했다. 맞습니다. 편평도는 타원체가 이렇게 있을 때 긴 반지름을 A라고 하고 짧은 반지름을 B라고 했을 때 편평도는 A분의 A 빼기 B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타원체의 모양이 9에 가까울수록 A하고 B의 차이가 작아지기 때문에 편평도 값은 작아지는데 그거를 E0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타원체가 납작할수록 A하고 B의 차이가 커져가지고 편평도가 커지는데 가장 큰 편평도를 가지는 외부 은하를 E7으로 세분하였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D는 나선팔의 존재 여부에 따라 D1과 D2로 분류하였다. 아니지요. D1, D2 모두 나선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류 기준이 될 수 없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중심부 핵이 막대 모양이 있느냐, 막대 모양이 없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시간이 흐르면은 B에 속한 불규칙 은하가 A 규칙적인 모양을 갖는 규칙적인 은하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은하의 모양과 진화 사이에는 특별한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규칙 은하는 계속해서 진화를 하더라도 불규칙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 2번 그린 가는 지구에서 관측되는 은하들을 형태에 따라 분류한 것을, 그리고 나는 각 은하에 속한 별들의 분광형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고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은 SBA, SBB, SBC로 표현되었는데 이거는 막대 나선 은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S라는 것은 나선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B는 막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A는 중심핵의 크기가 크고 중심핵에 나선팔이 붙어 있으면은 A라고 하고, B, C로 갈수록 중심핵의 크기가 작아지고 나선팔이 감긴 정도가 덜해집니다. 그래서 SBA, SBB, SBC는 막대 나선 은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D는 B가 없지요. SA, 나선 은하를 뜻하는 S와 뒤에 A자가 있는데 이 A자는 위에서 나선팔이 감긴 정도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이것이 가장 핵에 나선팔이 벌어지지 않고 핵에 붙어있는 형태가 됩니다. SBSC로 갈수록 나선팔이 중심핵으로부터 벌어진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상 나선 은하가 되고, 그 다음에 디귿은 E0부터 E7로 표현되는데 이거는 타원 은하지요. 타원 은하는 편평도가 작으면 E0라고 하고 편평도가 커서 납작해지면 E7으로 분류를 하지요. 그래서 디귿은 타원 은하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불규칙 은하인데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은하를 모양에 따라서 분류했을 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정상 나선 은하입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는 중심부에 막대 모양의 중심핵이 있기 때문에 막대 나선 은하에 속합니다. 옳은 설명 고르기 우리 은하는 기억 막대 나선 은하에 속한다고 그랬지요. 기억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관측되는 은하들에는 막대 구조가 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정상 나선 은하죠. 그렇기 때문에 막대 구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막대 구조가 있는 것은 막대 나선 은하인데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상 나선 은하가 가장 많이 관측됩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 기역, 니은, 디귿 중 붉은색을 띠는 별의 비율이 디귿에서 가장 높다. 그러니까 타원 은하에서 가장 높다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은 이 제로부터 이 7로 표현되는 것은 이거 타원 은하 맞지요? 이거 타원 은하고, 그 다음에 SA 또는 그 SBA 요거는 정상 나선 은하나 막대 나선 은하가 되지요. 여기 SB, 그러니까 여기 SA, SBA 요거는 그 나선팔이 감긴 정도가 제일 작고 핵은 가장 큰 유형이 됩니다. 정상이나 막대 나선 은하인데 다 같이 나선팔이 감긴 정도가 핵에 달라붙어 있다시피 별로 벌어지지 않으면서 중심 핵이 큰 그 나선 은하가 여기 해당되고, 여기로 가면은 중심 핵은 작아지고 나선팔이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아무튼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나선 은하입니다. 그런데 나선 은하 같은 경우는 이쪽 아래로 내려오는 그 은하들이 있는데 분광형이 OBAFGKM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OBAFGKM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올수록 표면 온도가 높은 분광형이 되고 위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낮은 분광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SC라든가 SBC 이러한 그 나선 은하의 경우는 표면 온도가 높은 은하도 있고 표면 온도가 낮은 은하도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를 하는데, 타원 은하 같은 경우는 분광형이 GO형이라든가 KO형과 같이 표면 온도가 낮은 그런 은하들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면 온도가 낮다는 얘기는 그 속에 붉은색 별들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중에 가장 붉은색을 띠는 그 별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분광형이 KO부터 GO형 사이에 분포해가지고 표면 온도가 낮은 별들로 구성되어 있는 타원 은하가 그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디귿, 타원 은하에서 붉은색을 띠는 비율이 가장 높다. 맞습니다. 기억하고 디귿이 3번 편은 은하, 가나다의 특징을 요약한 것이다. 가나다는 각각 타원 은하,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 중 하나이다. 가의 은하의 모습을 보면은 모양이 규칙적이지 않기 때문에 불규칙 은하입니다. 그리고 나는 나선팔이 없는 타원 모양의 타원 은하이고, 다는 나선팔이 있는데 중심부에 막대 모양은 없기 때문에 정상 나선 은하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거 고르기. 거대 규모의 은하, 거대 규모는 여기 지름을 보면 아는데, 거대 규모의 은하는 주로 불규칙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 불규칙한 모양의 은하의 경우는 지름이 1kps에서부터 50kps 밖에 안 되지요. 다른 은하에 비해서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거대 규모의 은하가 아니라 작은 규모의 은하라고 하는 게 맞지요.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나에 속한 은하는 타원 은하죠. 타원 은하는 가다, 불규칙 은하라든가 정상 나선 은하에 비해서 성간 물질이 적은 편이다. 맞습니다. 이 타원 은하의 경우는 거의 성간 물질이 없고, 이 주로 별 중에서도 특히 그 붉은색, 표면 온도가 낮은 붉은색, 나이가 많은 그런 별들로만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타원 은하에서는 성간 물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별들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에 속하는 은하에서 젊은 별들은 주로 은하 중심부에 분포한다. 아닙니다. 이 은하 중심부에는 주로 붉은색이고 나이가 많은, 그리고 표면 온도가 낮은 별들이 주로 분포하고, 이 나선 팔 부분에 푸른색 별, 나이가 적고 푸른색을 띠고 표면 온도가 높은 별들이 주로 이 나선팔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별들은 주로 중심부가 아니라 나선팔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이번 표는 K4, B3, 0754 더하기 394와 나선 은하, NGC 22769의 가지광선 사진과 스펙트럼의 방철선 3개를 나타내는 것이다. K4는 많은 별들로 이루어진 은하지만은 우리 은하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의 별처럼 보이는 것이 K4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별처럼 보이지요. 자, 이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거 고르기. 단 점선은 Hα 수소 방출선의 고유 파장을 점선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옳은 거 고르기. 기억, 가는 하나의 별이다. 아니죠.
퀘이사는 하나의 별처럼 보이긴 하지만 수많은 별들로 이루어진 은하라고 그랬습니다. 다만 우리 은하에서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별처럼 보일 뿐입니다. 틀렸고, 니은, 가와나는 모두 적색 편의가 나타나고 있다. 고유 파장을 점선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수소 방출선의 위치가 파장이 긴 빨간색 쪽으로 치우쳐서 나타나지요. 이런 것을 적색 편이라고 합니다. 둘 다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적색 편의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퀘이사 가지요. 그래서 가가 더 멀리 있는 겁니다. 멀리 있을수록 더 빨리 멀어집니다. 허블 법칙, V는 HR, 여기서 R은 거리, V는 멀어지는 속도. 그래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후퇴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은하의 거리를 멀어지는 속도를 물었는데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적색 편의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멀어지는 속도, 적색 편의가 큰 것일수록 멀어지는 속도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그 시선 속도, 멀어지는 속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이거는 그 적색 편의량을 뜻합니다. 본래의 파장이고 파장이 증가한 파장, 그래서 이게 바로 적색 편의량을 의미합니다. 적색 편의가 크면 클수록 여기서 C는 빛의 속도, 그래서 멀어지는 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멀어지는 속도는 거리에 비례하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더 적색 편의량이 더 크게 나타나서 속도가 더 크게 측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멀어지는 속도는 거리에도 비례하고 적색 편의량에도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문제에서는 적색 편의량이 큰 것을 멀어지는 속도가 큰 것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멀어지는 속도는 가가 나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지요. 큽니다. 적색 편의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멀어지는 속도는 가가 더 큽니다. 니은만 맞아서. 5번 편은 서로 다른 특이은하 A와 B의 모습과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다. A은하의 특징은 Z로 연결된 로브, 이 부분이 로브입니다. 이 구름처럼 보이는 부분이 로브고 중심에 있는 부분이 핵이고, 그 다음에 그 로브 부분은 바로 요 옆에, 핵 옆에 있는 부분이 바로 로브입니다. 그래서 이 은하는 전파은하입니다. 전파은하의 특징은 중심에 핵이 있고 그 옆에 Z가 있고 바깥쪽에 로브 구조가 있는 세 가지 구조로 된 강력한 전파를 방출하는 은하, 이게 전파은하입니다. 보통 은하에 비해서 전파 영역에서 수백 배 이상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파은하. 그 다음에 B는 특히 그 중심부가 굉장히 밝게 빛나고 있는데 이거는 세이퍼트 은하입니다. 밝은 핵과 나선팔 구조가 보이는 세이퍼트 은하인데 이 세이퍼트 은하의 특징은 방출선이 굉장히 폭이 넓게 나타나는 그런 스펙트럼에서 방출선이 폭이 넓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 세이퍼트 은하입니다. 세이퍼트 은하는 전체 은하 중에서 2%밖에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희귀한 은하입니다. 옳은 설명 고르기. 기억 A는 전파 은하 맞지요? 그 다음에 니은 B의 스펙트럼에서는 보통의 나선 은하보다 폭이 좁은이 아니고 넓은이라고 그랬죠. 폭이 넓은 방출선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A와 B는 모두 중심부에 블랙홀이 존재할 것이다. A하고 B 은하의 특징은 중심부에 질량과 밀도가 아주 큰 블랙홀이 존재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하를 활동성 은하라고 합니다. 전파 은하하고 세이퍼트 은하, 활동성 은하라고 합니다. 디귿은 맞았습니다. 6번 그림은 두 나선 은하 A와 B가 충돌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은하 A하고 은하 B가 서로 가까이 접근하면서 충돌하는 그런 은하. 이거는 그 은하 속에 있는 물질, 암흑물질이 있습니다. 특히 암흑물질의 분포 비율이 굉장히 큰데 그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의 강력한 인력에 의해서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 가까워집니다. 옳은 거 고르기. 기억 A에서 B를 관측하면 스펙트럼에서 청색 편의가 나타날 것이다. 맞지요? 지금 두 은하가 서로 접근하기 때문에 A에서 B를 보더라도 청색 편의가 나타나고 B에서 A를 관측하더라도 다가오기 때문에 청색 편의가 나타납니다. 맞았습니다. 별빛의 파장이 접근하게 되면 가까워지게 되면 짧아져서 청색 편의가 나타납니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A와 B의 충돌은 암흑물질보다 암흑 에너지 영향을 많이 받는다. 두 은하가 충돌하는 원인은 강력한 인력 때문이라고 그랬죠. 끌어당기는 힘. 그러려면은 두 물질과 물질 속에 암흑물질이
존재해서 강력한 인력이 작용한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충돌은 중력 효과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암흑물질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암흑에너지보다. 그래서 니은 틀렸죠. 암흑에너지 영향을 많이 받는다가 틀렸습니다. 암흑물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충돌 과정에서 새로운 항성의 생성 비율은 나선 8보다 은하 중심부에서 높았을 것이다. 그 새로운 항성이 별이 탄생되는 곳은 바로 나선 8 부분이지요. 이 부분에 성간물질이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충돌했을 때 성간물질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이 나선 8 부분에서 새로운 항성, 별이 생성 비율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심부는 그 성간물질, 새로운 그 항성이 탄생되기가 어렵습니다. 성간물질이 적기 때문에. 이거 틀렸습니다. 7번 그림은 외부 은하의 거리가 가로축, 구태 속도가 세로축의 관계를 표는 두 은하 기역과 니은에서 관측된 어떤 흡수선의 파장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이 자료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거 고르기. 단 빛의 속도는 30만 km/s이다. 기억 허블상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허블의 법칙 있지요. 멀어지는 속도는 허블상수 곱하기 거리. 그래서 멀어지는 속도는 거리에 비례한다는 것이 허블의 법칙이죠. 이 그래프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후퇴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법칙을 나타낸 그래프가 바로 이 그래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이 허블상수 H는 R분의 V가 되는데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되죠. R은 그 거리이기 때문에 가로축이 되고 V는 세로축이기 때문에 가로축분의 세로축, 바로 기울기가 됩니다.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로 허블상수가 됩니다. H는 R분의 V가 돼가지고 R 60메가퍼섹일 때 그때 후퇴 속도가 4 곱하기 10의 세제곱이니까 4000km/s. 여기에서 허블상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해보니까 67km/s/메가퍼섹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흡수선의 고유파장, 여기 고유파장을 물었는데 400나노미터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구하느냐 하면은 니은 자료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니은 자료에서 관측된 후퇴 속도가 12 곱하기 10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12000km/s이고 이때의 파장, 관측 파장이 416인데 이거는 멀어짐으로 인해서 관측된 파장이기 때문에 본래의 파장이 아니라 적색 편의된 파장이지요. 람다 값입니다. 이거를 람다 제로로 보면 안 됩니다. 관측 파장이기 때문에 멀어진 상태에서 관측한 것이기 때문에 증가된 파장입니다. 적색 편의에 의해서 증가된 파장, 람다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흡수선의 고유 파장, 람다 제로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V 멀어지는 속도는 적색 편의량 곱하기 빛의 속도가 된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C분의 V는 C는 빛의 속도니까 30만 km/s를 넣고 그 다음에 멀어지는 속도가 12000km/s니까 그대로 넣습니다. 이거는 이런 식이 돼야죠. C분의 V는 이런 식이 돼야죠. 이런 식. 그래서 람다 제로분의 이것이 아까 람다 값이라고 그랬죠. 본래의 파장. 그래서 416나노미터 그대로 넣고 빼기 본래의 파장을 해서 이렇게 이 식에서 람다 제로를 구할 수가 있지요. 이거는 이제 1원 1차 방정식이지요. 미지수가 하나고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람다 제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해보니까 400나노미터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 잘 알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구할 때는 그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후퇴 속도의 관계, 이 관계로부터 본래 파장은 모르더라도 후퇴할 때 관측된 파장의 람다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각각 빛의 속도하고 그 적색 편의된 파장을 각각 대입을 해서 람다 제로를 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후퇴 속도는 니은이 기역의 3배이다라고 그랬는데 니은은 12 곱하기 세제곱 12000km/s로 멀어지고 있고 기역은 4 곱하기 10의 세제곱 4000km/s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니은이 3배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집니다. 그래서 적색 편의는 후퇴 속도에 비례하죠. 이 식에서 이게 적색 편의를 의미하는데 후퇴 속도가 크면 클수록 적색 편의량이 커집니다. 그래서
후퇴 속도가 니은이 기억의 3배이면 적색 편의도 니은이 기억의 3배가 되죠. 요게 3배가 되기 위해서는 요 적색 편의도 3배가 돼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딕은 맞았습니다. 적색 편의량을 비교할 때는 그러니까 속도를 비교해서 판단하면 됩니다. 8번 그린 가는 크기가 같은 거대 타원 은하 두 A, 은하 A하고 은하 B의 실제 크기는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지름, 겉보기 크기는 다르게 보이지요. 은하 A는 시지름이 10초이고 은하 B는 시지름이 20초입니다. 그 이유는 거리가 A가 더 멀리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리가 멀리 있으면 있을수록 작게 보이기 때문에 A가 B보다 멀리 있는데 시지름이 A가 B의 2분의 1이기 때문에 거리는 2배 더 멀리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A, B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흡수선의 파장, 변화량, 화살표를 순서 없이 기억 니은으로 나타낸 것이다. 옳은 설명 고르기, 기억, 지구로부터의 거리를 물었는데 조금 전에 분명히 그 A하고 B가 실제 크기는 같은데 A가 작게 보인다는 것은 더 멀리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고 시지름이 B의 2분의 1이기 때문에 거리가 2배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억, 지구로부터의 거리, A가 B의 2배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A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흡수선의 파장, 변화량은 니은이다. A가 더 멀리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거리가 멀리 있으면 있을수록 후퇴 속도가 빨라집니다. 근데 후퇴 속도가 빨라지면 적색 편의량이 더 크게 나타나야 되죠. 가하고 나중에서 적색 편의량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이 화살표의 길이가 긴 기억입니다. 그래서 A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흡수선의 파장 변화량은 니은이 아니고 기억이지요. 기억. 그 다음에 디귿 은하의 후퇴 속도는 A가 B의 4배라고 그랬는데 그건 아닙니다. 은하의 후퇴 속도는 거리하고 정비례 관계지요. 그래서 거리가 2배가 되면은 후퇴 속도도 2배만 됩니다. 그래서 4배가 아니라 2배입니다. 정비례 관계. 거리하고 후퇴 속도는 정비례 관계입니다. 니은과 디귿은 틀렸습니다. 기억만 9번 그림은 적색 편의에 따른 퀘이사의 개수 밀도를 나타낸 것이다. 퀘이사는 일반 은하보다 매우 밝기 때문에 아주 먼 곳에서도 발견이 가능합니다. 최근의 탐사 결과에 따르면 퀘이사의 공간 분포는 정상 우주론이 옳지 않다, 즉 틀리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연행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퀘이사의 그 분포, 거리 분포를 보면은 여기 가로축에 적색 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적색 편이가 크면 클수록 거리가 멀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거리가 멀면 멀수록 허블의 법칙에 의해서 후퇴 속도가 증가하게 되죠. 근데 후퇴 속도가 증가하면은 적색 편이도 커집니다. 그래서 적색 편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거리도 멀리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적색 편이량이 2에서 3이 될 때 개수 밀도가 제일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거는 현재로부터 대략 100억 년에서 110억 년 전에 생성된 그 퀘이사라고 봐야 됩니다. 그 정도의 그 시기에 형성된 퀘이사들은 지금 현재 적색 편이가 2 내지 3 정도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퀘이사의 개수 밀도가 증가하는 건 아니지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증가하는 곳은 어디까지냐면은 약 적색 편이가 한 2.5 정도까지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개수밀도 증가하지만 그 이후로는 개수밀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반드시 거리가 멀어질수록 퀘이사의 개수밀도가 증가한다고는 볼 수가 없지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퀘이사가 방출하는 에너지량은 우리 은하보다 훨씬 많다. 퀘이사는 적어도 여기 0.5라고 써 있는데 적색 편이가 0.5보다는 더 큰 거리에서만 발견이 되고 있는데 이 적색 편이가 0.5 되는 거리는 바로 한 50억 광년 빛의 속도로 50억 광년보다 먼 곳에 위치하는 거리가 됩니다. 대단히 먼 거리죠. 이렇게 먼 곳에서도 이 퀘이사가 발견되는 이유는 보통 은하에 비해서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퀘이사가 방출하는 에너지량은 우리 은하가 방출하는 에너지량의 100배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훨씬 많다. 니은 맞고. 그 다음에 정상 우주론에 따르면 적색 편의에 관계없이, 적색 편의에 관계없다는 얘기는 거리에 관계없이라는 얘기죠. 퀘이사의 개수 밀도가 일정해야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정상 우주론에서는 우주가 팽창하더라도 그 사이사이에 새로운 은하가 생성되기 때문에 은하의 개수 밀도는 거리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나타난다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지요. 거리에 따라서 이 개수 밀도, 퀘이사의 개수 밀도가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정상 우주론이 이 자료에 의하면 틀렸다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정상 우주론이 옳지 않다는 것이 밝혀진 셈입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10번 그림 가는 플랑크 우주 망원경으로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초기 우주에서 빛의 진행을 나타낸 모식도이다. 가가 우주 배경 복사를 나타낸 그림인데 현재 우주의 온도는 2.7K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 배경 복사는 2.7K의 온도가 2.7K인 우주로부터 오는 배경 복사입니다. 자, 기억, 옳은 거 고르기. 기억, 가에서 방향에 따른 복사에너지의 온도 차이는 최대 2.7K 아니다. 2.7K이다. 아니죠. 본래 우주의 현재 온도가 2.7K이고 하늘의 모든 방향에서 2.7K 복사로 거의 균일하게 현재는 관측되고 있는데 방향에 따라서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온도차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 온도차는 매우 작아서 10의 마이너스 4승 K 그러니까 만분의 1 정도 0.0001도 정도 미만으로 온도차는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최대 온도 차이가 최대 2.7K는 아니지요. 매우 작습니다. 2.7K는 우주의 본래 온도입니다. 현재 온도.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A는 불투명한 우주, B는 투명한 우주에 해당된다. A에서는 빛이 전기를 띤 입자, 그러니까 음이온이라든가 양이온 입자들과 상호작용을 해서 자유롭게 진행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빛이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불투명한 우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B가 되었을 때는 언제냐면은 빅뱅 후 38만 년이 경과되었을 때인데 이때는 온도가 충분히 낮아져 가지고 우주의 온도가 3000K가 되었을 때입니다. 이때는 여기에 있었던 그 전자하고 양성자가 결합을 해서 중성 원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이사이에 있었던 그 이온들, 전기를 띤 입자가 없어져 가지고 빛은 자유롭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서 이때는 투명한 우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니은 A는 불투명한 우주, B는 투명한 우주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가의 복사는 나의 A시기에 형성된 빛이다. 아니지요. 요거는 요 B시기에 빠져나와서 형성된 빛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주의 온도가 3000K였는데 지금 현재는 우주의 온도가 2.7K로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온도가 낮아진 것은 빅뱅설, 그러니까 대폭발설이 맞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대폭발설에서는 처음에 우주가 처음에 형성될 때는 하나의 점에서 형성되었는데 초고온, 초고밀도 상태에서 형성되었는데 이것이 폭발해가지고 계속해서 물질과 물질이 멀어짐으로 인해가지고 계속해서 우주 공간의 밀도도 작아지고 온도도 계속해서 낮아졌다고 보는 이론이 이 빅뱅설 폭발론이기 때문에 이것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가 처음에 3000K에서 현재는 2.7K로 관측되는 거, 이거는 빅뱅설, 대폭발설, 정상 우주론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빅뱅설, 대폭발설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디귿 가의 복사는 나의 A시기가 아니라 이때는 이제 빛이 빠져나오지 못하지요. B시기에 형성된 빛이라고 봐야 됩니다. 디귿은 틀렸습니다. 니은만 맞았습니다.